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조금 흐름이 안 좋길래, 오늘도 100원 전자라고 꽤나 놀림 받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점심시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좀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슨 엄청난 호재가 있나 하고 제가 찾아봤을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대형 호재가 있어도 요즘에는 주가가 잘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아본 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 최대 호재는 외국인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면 거의 그냥 주가는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는 통계가 좀 늦게 적용이 돼서 밤늦게나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권사 어플로 확인을 해보니까 장 마감 기준으로 475만 주 외국인이 순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통주는 2.82% 오른 76,700원으로 마감을 했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1.58% 오른 78,800원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보통주와의 가격 차이는 약 10% 미만으로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더더욱 평소보다 좀 값지게 느껴지는 이유는 최근 20일 흐름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처참하죠. 20일 중에서 고작 3일만 순매수를 들어왔었는데 그나마도 하루는 32,000주입니다. 의미 없죠. 실질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왔던 날은 8월 3일과 4일이었는데 각각 770만 주, 640만 주,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도 아닙니다. 8월 11일을 보시면 무려 1,300만 주나 순매도를 했었고 12일에는 2,200만 주, 13일에는 3,150만 주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비율을 봐도 8월 2일에 53.15%이던 게 8월 30일에는 51.61%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거의 한 달 만에 1.5%나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사실. 오늘 코스피를 봐도 확실히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눈에 띕니다. 1조 1756억 순매수를 했고,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랑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요즘에 아무리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코스피 전체 시장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시총 2위이자 삼성전자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함께 쌍으로 죽을 쓰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반등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를 오늘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현대차, 카카오뱅크, 뭐 기아,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LG화학만 요즘 그 2차전지 리콜 이슈로 1.5%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죠. 외국인들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국내 증시 매수세로 돌아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환율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1158원대로 8월 20일에 1183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열흘밖에 안 되지만 환율 상승세가 일시적으로나마 좀 꺾였다는 측면에서 이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들도 국내 증시를 할 때 이 환차익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환해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환율에 따른 환차익이나 환차손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국내 주식의 매력도는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증시의 매력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한동안 국내 증시가 빠졌던 게 사실 이 환율의 상승 영향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좀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문제는 환율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인데 사실 지금 1158원 정도면 거의 평균에 근접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150원을 기점으로 뭐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면 그렇게 최악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최근에 있었죠. 며칠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하긴 할 건데 뭐 당장은 안 할 것이고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은 있으나 약간 먼 얘기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이게 호재로 인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뭐 당장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고 모두가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뭐 지금 당장 하진 않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니까 한동안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발목이 잡혀 있던 대형 기술주들과 고성장주들이 반등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이 영향이 국내 증시에 없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투자 심리와도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안 불안감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움츠러들었던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서 국내 증시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냐. 뭐 이 정도 예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언젠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시행하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막상 인상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엄청난 큰 타격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 대책 없이 테이퍼링하고 바로 금리 인상하진 않거든요.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할 겁니다. 요즘이 뭐 거품이 꺼질 거라면서 곧 폭락장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는 20년 전에도 들었고 15년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팩트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값만 보다가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쳤고요.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주식으로 이미 많은 돈을 벌었고 지금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폭락장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뭐 피할 생각보다는 그냥 주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급등과 급락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폭락장이 오면 그 나름대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폭락장이 무서워서 주식을 전혀 안 한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인드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1년에 한두 번씩은 얻어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고 맞추지도 못할 거 타이밍 잰다고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달이 여윳돈으로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폭락장은 언젠가 지나가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요즘에 정말 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마인드로 꾸준하게 수량을 모아 나간다면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 프리마켓을 보니까 기분 좋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서 내일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